자, 그래서 이제 criminal responsibility에서 자, fitness to stand trial, 그다음 insanity, 뭐 intoxication, 뭐 self defense, 디펜스 종류가 많은데 그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fitness to stand trial이랑 insanity에 대해서 할게요. 자, 디펜스에 들어가는 항목들이에요. 자, criminal defendant는 competent 해야 됩니다. stand trial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 재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디펜던트가 무능력하다, 인컴피턴트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트라이얼을 열 수가 없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미널 프로시딩 동안에 그가 두 가지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럼 이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트라이얼 재판을 받을 게 아니라 어떤 보호시설이나 그런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라이얼 전에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재판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크리미널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떻게 되면 인컴피턴트하게라고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지가 그 심리나 이런 데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키아트리스트 그런 전문가들 있죠. 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지가 그렇게 하라고 오더를 내립니다. 사이키아트리스트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오더를 내리면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어떤 리포트를 써서 내게 돼 있어요. 어떤 절차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시큐터랑 이제 디펜던트 양쪽 당사자가 다 이견이 없으면 디스퓨트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사회적 시설로 넘어가거나 뭐 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거고 만약에 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얘를 프로시큐터가 인정 못한다 이러면 이제 다시 뭐 프리트라이얼로 가가지고 히어링 하면서 그 에비던스를 서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런 식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큰 그림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결국 트라이얼 전에 일어나는 일인 거고요. 그리고 양쪽에서 다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인컴피턴트하다, 재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양쪽에서 이슈를 제기를 하면 이제 저지가 이제 그 사이키아트리스트한테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이밸류에이션 하라고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일단 어토니한테 컨설트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떤 이성적인 이해 능력 또는 어느 합리적인 디그리 정도의 이성적인 이해 능력을 가지고 그 변호사랑 어떤 상담을 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는 사실적인 이해, 그 재판 과정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합리적인, 그런 논리적인 이해도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어게인스트 힘에 대해서.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재판이 아예 안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프리트라이얼, 그러니까 트라이얼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재판은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이상 없다라고 했어요. 예, 컴피턴트가 있다라고 판결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얘기는 끝났어요. 피트니스 투 스탠드 트라이얼 끝났고 자, 그럼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인시니티 디펜스는 재판에 들어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얘는 인시니티 디펜스는 재판에 들어간 다음에 디펜스를 하는 거죠. 디펜던트가. 나는 멘탈 일리스가 있다. 멘탈 일리스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디펜스 네 가지 범죄를 뭐 엘리멘트를 다 저질렀지만 엘리멘트를 다 만족하지만 그 크라임에 대한
엘리멘트를 만족하지만 나는 인세니티가 있기 때문에 디펜스 한다라고 이거는 디펜던트 측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이 위랑 아래랑 다른 거예요. 얘는 멘탈 일리스 인세니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재판 들어가기 전에 둘의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재판 들어가기 전에 before trial 양쪽 파티가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양쪽 파티가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세니티는 재판 후에요. 재판 during 재판 동안에 디펜던트가 되게 디펜스 디펜트를 제기하는 거죠. 다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사이키어트리스트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행인 건 로이어나 저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인세인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전문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사이키어리스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밸류에이션 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다 사이키어리스트가 사이키어리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사이키어트리스트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겁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자, 그래서 이제 인세니티를 한번 가 보시면은 인세니티는 볼게요. 이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 일리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멘탈 일리스가 다 있어요. because of mentalist. because of mental illness. 얘도 because of a mentalist. mental illness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 병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insanity defense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mental illness는 있지만 legally insane이어야 되는 거예요. legally insane.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디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legally insane이라는 것을 룰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legally insane 했다. 법적으로 미쳤다라는 거죠. 라는 것을 평가하려면 이 테스트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jurisdiction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할 것이냐는 룰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엠 나프틴 테스트를 채택한 주에서는 이제 legally insane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고 이제 irresistible impulse 테스트를 정의하고 있는 주에서는 이게 legally insan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legally insane 하면 당연히 mental illness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mental illness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legally insane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있다고 무조건 다 오케이가 아니다. 그래서 엠 나프틴 테스트부터 볼게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옛날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크게 나누면 결국 이 사람의 디펜던트의 코그니션에 대한 코그니티브 코그니션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죠. 어떤 맨스레에 관한 문제예요. 자, 코그니션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몰리션 행동에 관해서 정의한 룰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인식에 대한 문제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떤 멘탈 일리스가 있는 거예요. 멘탈 일리스가 있어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행동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irresistible impulse test는 뭐냐면 내가 이 정신병 때문에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몰리션이죠. 이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이 impulse test고요. MPC 테스트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만 이제 이 사람이 legally insane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덜함 테스트는 아예 달라요. 얘는 mental illness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이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 일단 요 세 가지를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어떤 인식이냐. 자, M 랍스텐 테스트. 여기 외우셔야 돼요. 자, person이 insane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legally insane했다고 봅니다. 자, 언제 그의 행동을 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땐 되게 멀쩡하다가 어떨 땐 완전히 미쳤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점이 중요한데 그 행동을 한 때여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한 때에 그 멘탈 일리스 때문에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네이처와 퀄리티도 모르고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자, defendant가 아는가? What he was doing.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defendant가 아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다음에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wrong,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지. 이 두 가지를 아는지가 체크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둘 다 만약에 몰랐다면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긴 하지만 오어예요, 오어.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그거는 insane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을 찌르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냥 뭐 쌀통, 쌀 바구니, 쌀 포대를 그냥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이제 legally insane한 상황이다.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사람을 찌르고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고런 상황을 M 랍스텐 테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쌀포대를 찌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요런 게 M 랍스텐 테스트예요. 행동에 대해서 모른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비판을 받아요. 왜 비판을 받냐면 이 안다, 모른다의 이 뜻이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아느냐, 죽인다는 행위에 대해서 아느냐, 안다, 모른다가 되게 마이너리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시큐터 입장에서는 얘가 그냥 사람을 찌르는 그 행위, 그 팔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아니까 아는 거예요라고 프로시큐터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것이고 굉장히 마이너리하고 내로우하게 해석하는 거죠. 내가 그 한 행동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근데 디펜던트 입장에서는 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브로드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는 알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안다의 해석의 여지가 되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테스트를 거치면 많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MPC 테스트예요. MPC 테스트는 코그니션이긴 한데 좀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In person is insane if at the time of his act because of mental illness he lacked substantial capacity to appreciate the legal or more wrongfulness of his ac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다, 모른다의 개념을 좀 바꿔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substantive capacity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는 거보다는 덜 바이너리하죠. 그러니까 더 넓어진 거죠. 브로드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이 legal or moral wrongful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아예 몰라야 되는 거고요. 얘는 약간 부족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해석이 넓어졌죠. 그런 식으로 좀 바꿨어요. 이게 비판받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volition 가시면 volition은 이제 행동이죠. 자. 음. 얘는 뭐냐면 음 잠깐만요. 쪼끔 더 설명할 게 있어요. 그 M 납득 테스트에서 예를 들면 이제 조현병 환자인 거예요. 그죠? 조현병 환자인데 어 지금 그가 뭘 잘못했는지 그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모른다. 이것도 또 애매한 거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예가 있냐면 클래식한 example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어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막 가세의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그 계시 그 신의 퍼미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허락을 받는 그런 환청이 들리는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그 얘기를 듣고 죽였어요. 그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볼게요. 엘리멘트를 만족하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사람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리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요. legally wrong 또는 morally wrong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걸 알아. 내가 이거 하면 사람한테 그 법을 어기는 거고 내가 붙잡혀 간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morally하게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morally wrong이라는 거는 사회가 비난하는 거죠. society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그게 morally wrong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거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신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morally하게 wrong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wrong이라는 게 legal인지 moral인지도 주마다 다른 거예요. 그럼 팩트 패트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morally wrong과 legally wrong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법을 break law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morally wrong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자, 요렇게 이거는 이제 jurisdiction마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morally wrong을 모르고 있어. 그런 거죠. 고런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 wrong도 두 가지로 구분된다. jurisdiction마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rresistible impulse test 가실게요. 자, 이거는 한 사람이 인세인했다라고 합니다. 자, his act 그 시점에 멘탈 일리스 때문에 그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나를 컨트롤하는 행동이 나를 뭐가 하고 싶은 충동성이 있는데 그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피할 수 있는 그죠? 어쨌든 그 컨트롤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을 irresistible impulse test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있으나 행동이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예를 들면 비슷하게 뭐 신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나의 이 행동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팩트 패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irresist of impulse test에 의하면 안 되는 거죠. 자 insane한 거죠. legally insane한 거죠. 근데 이것도 비판받는 게 뭐냐면 이게 그거랑 비교가 구분이 안 돼요. 그 voluntary manslaughter랑 구분이 안 돼요. 헷갈려요. 그 voluntary manslaughter가 뭐였죠? heat of passion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슬래터로 감경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람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멘탈 일리스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히도 패션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멘탈 일리스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히도 패션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insane이라고 legally insane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 그래서 또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받지만 여전히 이걸 쓰고 있는 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또 MPC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을 순화시켜서 좀 브로드하게 해석합니다. 브로드하게 말을 바꿨어요. 자 로우의 요구에 따라서 그의 행동을 순응하는데 또 상당한 능력이 부족함.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에 대한 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브로드한 룰이 다시 생겨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MPC는 뭐 특별하게 다시 뭐 볼 건 없고요. 결국 그냥 more broad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보다 더 디펜던트한테 더 브로드하게 이제 죄를 물릴 수가 있는 거죠. 논란의 여지를 좀 줄인 거죠. 그래서 more broad 버전이다. 음. 그래서 얘는 약간 바이너리하게 프로시큐터가 알았다, 모른다 이렇게 봤다면 얘는 좀 더 브로드하게 약간만 있어도 이제 디펜던트한테 죄를 물릴 수 있도록 디펜던트가 엘리멘트를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죠. 룰을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urham 테스트인데요. 얘는 다른 말로 프로덕트 테스트라고 해요. 왜 프로덕트 테스트라고 하냐면 자리가 없네. 자, 왜 프로덕트 테스트라고 하냐면 얘는 멘탈 일리스가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분석하지 말고 그냥 결국 뭐냐면 버퍼 테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멘탈 일리스가 없었다면 이런 행동이 안 일어났을 거라라고 그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멘탈 일리스가 이 사람의 행동의 산출물이다 이거예요. 프로덕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크라임은 멘탈 일리스의 프로덕트다라는 테스트입니다. 그게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이거는 더럼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의 행동이 멘탈 일리스의 결과다. 프로덕트다. 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퍼 테스트랑 비슷하죠. 디펜던트 행동이 멘탈 일리스의 결과인지 아닌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예 다르다 그랬죠? 위에 세 개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룰이 돼 있냐면 자 디펜던트는 무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멘탈 일리스가 없었다면 but for his mental illness가 없었다면 그런 unlawful act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없다면 이걸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무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투 스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데 첫 번째 스텝은 디펜던트가 그 unlawful act가 저질러지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에 멘탈 일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일단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얘가 일단 그 시점에 멘탈 일리스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어프로치가 만약에 그렇다면
멘탈 일리스가 unlawful act를 일으켰는지 causation을 본다는 거예요.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된다라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인과 결과 causation, buffer test 하는 얘기입니다. 자, 고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얘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어 저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저지라기보다 굉장히 그 사이키어트리스트가 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멘탈 일리스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라는 거 누가 판단할 거예요? 이거는 그 사이 써 드릴게요. 사이키아트리스트. 이 사람이 평가를 해줄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한테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테스트예요. 사이키 사이키아트리스트. 그래서 주어리가 굉장히 rely on 해야 됩니다. 자,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heavily rely on, very heavily rely on psychiatrist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 외우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제가 그 룰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ME에 나오면 좀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MB 할 때는 이렇게 그냥 cognition이랑 volition 요렇게만 딱 핵심어 위주로 알아 놓으시면 문제가 잘 풀릴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멈출게요.